일부 프롤로그 AI가 온다. 왜 지금 듀얼 브레인인가?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메일 하나 쓰는데 30분 넘게 걸린 적, 혹은 보고서를 쓰다가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나 대신 초안이라도 좀 써줬으면. 그 순간 떠오른 존재가 바로 AI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자동화 도구로만 봤죠. 그런데 계속 사용해보니 점점 제가 놓친 아이디어를 떠올려주고 정리해주고 제 생각을 넓혀주는 두 번째 뇌 같더라고요. 미국 뉴욕타임즈는 기사 초안을 AI가 작성하고 편집자는 이를 다듬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는 고객 응대, 보고서 요약, 기술 문서 작성까지 AI가 먼저 시도하고 사람이 마무리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새로운 협업 방식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AI를 쓰고 계신가요? 챗GPT나 클로드, 빙책 같은 서비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용해 보셨을 때 어땠나요? 만족스러우셨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허술하다고 느끼셨나요? AI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AI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전략이 없었던 겁니다. 그 전략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오늘의 주제, 듀얼 브레인입니다. 듀얼 브레인이란 인간의 두뇌와 AI의 두뇌가 각자의 장점을 살려 협업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즉, AI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사고를 돕는 파트너로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 AI는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내가 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AI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경쟁자, 도구, 아니면 당신의 두 번째 뇌. 오늘 우리가 이 강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AI를 두려움 없이 마주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 그 첫걸음은 두 번째 뇌로서 AI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2부 AI는 어디까지 왔는가? AI 리터러시와 협업의 필요성.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AI에 대한 얘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루 중 몇 번이나 AI를 떠올리시나요? 혹은 얼마나 자주 직접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일상에는 이미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음성 비서, 유튜브 알고리즘, 자동 번역 기능, 스마트 스피커까지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AI와 함께 살고 있는 셈이죠. 생성형 AI. 예를 들어 챗GPT는 글을 쓰고 요약하며 코드를 짜고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중요한 건 이 AI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산성 도구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AI가 좋다지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맞습니다. AI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틀린 정보를 말하고 사람처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AI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AI 리터러시입니다. AI 리터러시란 단순히 AI를 쓸 줄 아는 것을 넘어서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한계가 있으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AI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질문을 잘 던지고 잘 걸러내는 능력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마케팅 전략을 알려줘라고 묻는 것과 20대 여성 타겟 브랜드를 위한 SNS 바이럴 마케팅 전략 3가지를 구체적인 실행 예시와 함께 알려줘라고 묻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좋은 질문이 곧 좋은 답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AI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고하고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프롬프트, 질문을 잘 짜는 능력, 즉 질문 설계 능력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AI와 협업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AI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AI를 도구로만 쓸 건가요? 아니면 함께 생각하고 협업 3부 인간 vs AI의 강점 비교 협업 모델. 우리가 AI를 두 번째 두뇌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인간과 AI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AI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논리적인 계산과 반복적인 작업에 매우 강합니다. 예를 들어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을 도출하거나 수백 개의 문서를 요약하는 데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죠. 하지만 AI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맥락과 감정, 창의적인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일, 팀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일, 또는 백지에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일은 아직 인간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바로 협업 모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켄타우로스 모델, 두 번째는 사이보그 모델입니다. 켄타우로스 모델은 인간과 AI가 각각 잘하는 일을 나눠서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간이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거나 창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사이보그 모델은 AI가 인간의 사고 과정에 더 깊숙이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를 하며 동시에 AI에게 브레인스토밍을 요청하고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받아보며 회의 내용을 진화시키는 겁니다. 또는 글을 쓰면서 AI가 중간중간 문장을 제안하고 인간이 이를 수정하거나 조합해 나가는 식이죠. 두 모델 중 어떤 게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업무나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마케팅 팀이라면 사이보그 모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빠르게 받아보고 인간의 직관으로 그것을 다듬는 구조가 창의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계나 통계 분석처럼 명확한 수치와 규칙이 필요한 작업에는 켄타우로스 모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이처럼 협업 모델을 잘 선택하고 활용하면 인간의 약점은 AI가 보완하고 AI의 한계는 인간이 채워주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듀얼 브레인의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일에는 어떤 협업 모델이 어울릴까요? 4부 실생활 적용 사례 업무, 학습, 조직에서 AI와 협업이 실제 업무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영역부터 살펴보죠. 마케팅, 기획, 고객 대응, 리서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매일 많은 문서와 데이터를 다루실 겁니다. 이럴 때 AI는 놀라운 속도로 자료를 요약하고 초안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번역까지 해줍니다. 일의 시작점에서 큰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회의록을 AI에게 맡기면 실시간으로 정리해주고 기획서는 초안을 뽑아줍니다. 우리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가다듬으면 됩니다. 즉, AI가 기본 골조를 세우고 인간이 그 위에 살을 붙이는 구조입니다. 교육과 학습에서도 AI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맞춤형 학습, 피드백 제공, 시험 대비, 글쓰기 지도 등에서 AI 튜터는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사 역시 반복 설명에서 벗어나 학생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멘토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기존에는 보고서 하나를 쓰기 위해 여러 부서가 함께 일하고 회의와 검토를 반복했지만 이제는 AI가 1차 분석과 정리를 도와주면서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더 나아가
AI가 제안한 내용을 인간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듬는 협업 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유연한 조직 문화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AI를 실험하고 학습하는 조직이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AI를 단순히 기술 부서의 일로 넘기지 않고 전 직원이 실험하고 피드백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듀얼 브레인을 조직 차원에서 실현하는 핵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분명 AI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찾고 시도하고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업무, 학습, 조직 속에서 AI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필로그,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지금까지 우리는 AI와의 협업, 듀얼 브레인 사고방식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남고 싶은가? 기술은 계속 진화합니다. AI는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고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AI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분석도 탁월하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AI는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개를 어디로 펼칠지는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반복되는 일에서 벗어나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AI와의 협업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실용적 태도.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오늘 바로 써보는 겁니다. 둘째, 끊임없는 학습. AI는 빠르게 발전하므로 우리도 유연하게 적응하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쓰고 어떤 가치를 담아내느냐는 바로 인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AI를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두 번째 두뇌로 삼을 것인가? 지금이 바로 듀얼 브레인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